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아침에 끓여준 굴국을 먹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싱싱한 생굴을 음주 갈증 났을 남편에게 먹이려고. 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품 주제는 바로 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배 타는 어부 딸은 얼굴이 검어도 굴 따는 어부 딸은 얼굴이 하얗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굴은 영양분도 풍부하고 몸에도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굴은 임해패강, 굴목, 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서식하면서 식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참굴, 토굴, 바위굴, 강굴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마트 등에서 가장 흔하게 눈에 띄고 쉽게 섭취하고 있는 종은 바로 참굴입니다. 굴은 한자로 모려육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식용을 해오면서 다양한 한의사에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굴은 맛도 좋고 몸에도 아주 좋다. 또한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빛을 좋아지게 하는데 바다에서 나는 식품 가운데서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식료 찬호에도 바다 생물 중 모려가 가장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귀한 해산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굴이 피부 건강에 좋다는 내용은 본초 강목에도 나옵니다. 역시 피부를 곱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굴 따는 어부의 딸의 피부가 뽀얀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굴의 보험 효과에 의한 것으로 굴은 피부 보습 성분, 남성의 정액, 여성의 정상적 질 분비물, 유즙 등을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굴은 불면증과 불안신경증에 좋습니다. 식경에는 불면증과 정신이 불안정한 것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굴은 음의 기운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허열을 내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진정시킵니다. 굴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고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굴에 풍부한 칼슘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성장 발육과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굴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중년 이상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때는 굴은 섭취하고 동시에 굴 껍질을 불에 구워서 가루낸 후에 이것을 식초에 2주 이상 넣어두었다가 식초물을 걸러서 조금씩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름하여 천연 굴 칼슘 식초입니다. 굴은 활력을 주면서 성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굴에는 글리코겐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이 많고 비타민 B12도 많아서 기운이 납니다. 글리코겐은 글루코즈의 집합체로 사람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데 필요에 따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굴은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굴의 풍부한 아연은 남성 정액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면서 생식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미네랄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도 적극 추천됩니다. 굴은 음주 갈증을 없앱니다. 본초 정화에는 특히 생굴을 생강식초에 담궜다가 먹으면 음주 후에 답답하면서 열이 나는 것과 갈증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굴을 생강식초에 찍어 먹는다는 내용은 생굴을 섭취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많은 한의사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생강식초일까요? 아마도 굴을 먹고서 탈이 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한 것이 아니라도 굴의 냉성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생굴의 기운이 따뜻하다고 했고 중약대사전에는 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림철효에는 약간 차갑다고 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굴의 성질은 차가운 편에 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하기 보음하면서 번열을 내린다는 효능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가운 기운의 굴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운이 따뜻한 생강식초와 곁들여서 먹어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소민들의 경우에는 굴과 생강식초는 최고의 궁합으로 여겨집니다. 요즘에는 굴에 레몬을 많이 뿌려서 먹습니다. 레몬 구연산은 세균의 번식을 막아 식중독을 예방하고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또한 해산물의 비린내 성분은 알칼리성으로 이때 레모노산이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굴의 독특한 비린내도 줄어듭니다.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굴 껍질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굴 껍질을 모려라고 하고 보통 태워서 가룬에 사용하기 때문에 모려분이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 모려분은 맛은 짜고 기운은 평이하거나 약간 차고 독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굴 껍질은 기운을 수렴합니다. 따라서 몸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식은땀, 남성의 경우 정액이 저절로 새는 증상, 여성의 경우 자궁출혈과 냉대화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뼈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한 번열감, 뱃속에 뭉친 기운을 풀어줍니다. 갑상선 정대와 결핵성 임파선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굴 껍질은 속쓰림의 특효입니다. 굴 껍질은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 소화성 궤양, 위산과다증에 다용해 왔습니다. 탄산칼슘은 위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굴 껍질을 그냥 끓여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곱게 가루내서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굴을 섭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이 생굴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오히려 기운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땀이 많고 비만한 태음인에게는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보리가 펴면 굴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봄철에 날이 더워지면 굴이 산란기에 접어들면 독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울철이 제철이고 만약 다른 계절에 굴을 섭취하고자 하면 겨울철에 채취한 냉동굴이나 말린 굴을 이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인현님 작사의 섬지박이라는 동요를 개사해서 마무리합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아침에 끓여준 굴국을 먹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싱싱한 생굴을 음주 갈증 났을 남편에게 먹이려고 엄마는 굴 먹고 튼튼해진 관절로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는 오늘도 굴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깁니다.